봅시다. 대법원에서 이번에 보이스피싱 관련한 판례가 나왔더라고요. 그 요새 고액 알바 이렇게 해서 운반책, 그렇죠. 현금 추심 운반책들 많잖아요. 대학생들이 요즘 돈이 궁하니까 알바를 찾는데 이게 대부분의 경우에는 유죄를 선고받거든요. 네. 보통 1심 유죄 선고받고 보통은 실형이에요. 네. 그 다음에 2심에서 풀려나오는데 1심 선고 형량도 거의 이제 1년 6개월 정도로 실형을 받은 다음에 이제 2심에서 풀어주는 방식으로 네. 하는데 그 이유는 이제 보이스피싱의 피해가 너무 크고 사실은 몸통은 크게 따로 있고 이 사람들이 이제 자잘한 네. 협조자, 네. 공범 네. 이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안 잡고 이걸 잡으면 이게 도저히 이게 컨트롤이 안 되는 거죠. 보이스피싱 범죄가.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문제가 있겠지라는 생각은 누구나 하는 네. 거예요. 근데 누구나 하는데 이거를 미필적 고의로 볼 것이냐, 이게 나는 보이스피싱이어도 나아갈 거야 라고 볼 것이냐, 아니면은 정말 몰랐다고 볼 것이냐, 과실로 얘가 정말 순진하고 네. 무식해서 네. 몰랐다 이렇게 볼 것이냐의 문제인데 이 사건도 1심은 유죄가 나왔어요. 맞아요. 네가 모를 리 없다. 네. 알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게 일단 성인이고 네. 그리고 며칠 만에 이제 몇백만 원의 수익을 얻은 거잖아요. 5일 동안 310만 원인데 5일 동안 310만 원이면 하루당 60만 원 정도죠. 네. 그래서 1심은 네. 이제 이걸 모를 리가 없다. 그렇죠. 이게 비정상적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다. 충분히. 그렇죠. 그렇게 판단을 해서 이제 징역 1년을 선고를 했던 거고. 그렇죠. 2심에서 보니까 몰랐다. 이게 범죄라는 걸 몰랐다라는 증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셨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네. 이제 구인 광고가 법무사 소속 채권 추심 그렇죠. 업무라고 이제 구인 광고를 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실제로 구인 광고를 보고 너무 정상적으로 입사 서류를 내고 신분증, 지민등록번호 이렇게 정말 법무사에 입사하는 직원처럼 이제 그런 서류를 냈다는 점에서 몰랐다, 오해했을 것 같다. 그리고 또 스스로 그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는 과정에서도 항상 나 어디 법무사 소속 누구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네. 정말 그렇게 알고 있었다. 네, 그렇게 판단이 됐고 또 이제 현금을 받으러 가는 장소에서도 네. 그 택시기사의 왕복 탑승 제안에 그렇죠. 응하면서 그럼 기다리셔야 되니까 그쵸. 택시기사분이 기다리셔야 되니까 핸드폰 번호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경우인 것 같은데 핸드폰 번호 숨기지 않았다. 네, 스스럼 없이 이제 기사분한테 알려주면 사실 나중에 이게 범행이라는 게 밝혀지게 되면 수사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증거가 될 수가 있는데 스스럼 없이 이제 번호를 넘겨줬다는 점에서 이게 범죄자로서의 태도는 아니다. 그렇죠. 네. 보통은 나를 숨기려고 네, 하는데. 숨기려고 노력을 하는데 맞아요. 같이 이제 일하는 직원에게 네. 우리 이거 혹시 불법 아니냐 네. 이런 얘기를 물은 적이 있다고 해요. 그랬더니 이제 그 동료 직원이 이거는 계좌 이용이 어려운 사람이라서 현금을 직접 수령하는 거다. 그래서 불법이 아니다. 이렇게 회신을 받은 뒤에야 이제 또 다시 일을 열심히 하고 이렇게 했다고 해요. 결국엔 이거에 이제 고의를 이제 입증하는 건데 고의를 이제 80%는 입증을 해야 되는데 과실일 수도 있고 고의일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변호사한테 자문을 해줘야 되는데요. 100억 원짜리입니다. 1시간만 하시면 돼요. 이런 네. 감사합니다. 네. 합법적인 것 같네요. 네. 믿고 싶네요. 합법적이라고. 네, 그쵸. 그런 네. 심리는 이해는 가네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나는 믿고 싶은 거잖아요. 사실은 믿고 싶은 거고 불법이냐 물어봤을 때 불법이 아니란 답을 듣고 싶은 거잖아요. 그 만약에 자기가 이 행동을 계속했을 때 내가 불법인 걸 의심했다고 한들 안 나아가겠어요? 오히려 300만 원 주는데 나아갔을 거라는 거죠. 근데 이 법원의 태도가 옛날에는 상당히 이제 엄격해서 네가 몰랐을 리 없다 라는 쪽으로 하고 풀어주더라도 이제 항소심에서 풀어주는 거였는데 이거는 이제 항소심에서 풀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항소심에서 이제 무죄를 선고한 케이스여서 상당히 그 보이스피싱계의 유의미한 케이스고 그리고 게다가 이게 피해 금액이 거의 2억 원 가까이 돼요. 이렇게 큰 금액을 5일 동안 옮겼다라면 거의 하루에 4천만 원씩 옮겼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큰 돈을 옮기는데도 그리고 여러 사람한테 나눠서 이체를 했다 그래요? 그것도 특이하잖아요. 그 법무사면은 법무사 사무실에다 보내든가 네. 이제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분들 입장에서는 땅을 칠 판결이지만 이게 형사 대원 측
무죄 추정의 원칙과 그리고 고의 입증의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입증이라는 그 형사법 대원칙에는 맞지 않느냐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판결에 대해서는 찬반 해볼래요? 해볼까요? 네. 무죄가 O, 네. 유죄가 X. 저희는 요거만 보고 짧은 순간 안에 판단하기. 자, 하나, 둘, 셋. 저는 제가 O한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법의 대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법치 국가가 아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분은 정말 변호사님 잘 만나셔가지고 좀 용기 있는 판결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 끝. 끝.